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인 섹터 중 하나, 바로 정유주였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나온 증권사 종목 리포트 중에서 SOL에 관한 리포트가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5%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는 약간 빠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 리포트는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제목은 2023년도 3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가능해라는 제목입니다.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예상 실적을 차트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인 4,463억 원을 뛰어넘는 7,838억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1년 내 최고 수준의 수치로 근거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또 정제 마진이 회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쌍끌이로 이끌어주고 정유 부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외에 윤활유 부분 같은 경우에 예상이익이 전분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 석유 화학 부분의 예상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세 또는 혼조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유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이러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한편 연간 영업이익도 차트를 통해서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 이상 급등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높았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 가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인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치로 1조 8천억 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유,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미국 쪽에서 전략 비축유의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석유 굴착 장비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굴착량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더불어서 최근 미국 쪽에서 허리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승 변수의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 요인들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마지막 쪽에 있는 이유, 오펙 플러스 쪽에서 원유를 감산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만한 지표 중 하나죠.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진 현재 시점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국제 유가는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혹시나 또 긴축 기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산유국 감산 언제까지?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 김영일 전문가와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유가를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쪽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제 유가,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다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3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상승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 관련주 흐름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자, 우선 유가 상승의 이유, 또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조치, 그 다음에 뭐 늘어나는 항공 수요,
그다음에 이 중국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이어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유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 최고치가 85달러를 계속해서 좀 상회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갔을 때 유가가 이 93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90달러대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상세하게 조금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공급을 줄여 나가는 이러한 이제 행위들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가장 큰 이러한 이제 자금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산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소 80달러 이상은 유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도 감산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유가는 이 석유는 계속해서 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9월 중에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석유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으면서 이제 이 제품 생산에 타격이 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에 괜찮잖아요. 최근에 이제 골디락스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미국 경제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산업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돈다라는 거고요. 선순환이 돈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생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의 경기 상황도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을 좀 밀어넣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전체적으로 기름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가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유국들의 계속적인 이 기름의 이 감산 그 다음에 이 중국의 경기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 중국의 경기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부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 다시 한번 소비 활동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경기가 워낙에 괜찮다라는 점, 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물가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최근에 휘발유값, 경유값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휘발유값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지금 거의 1,700원 중후반대까지도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유류세 인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류세 인하가 10월 말까지로 이제 2개월이 연장이 된 상태인데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201원씩 감면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10월 달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휘발유가 다시 한번 또 2,000원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흐름, 이 가격이 계속해서 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유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가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의 상승과 금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결을 좀 해주셨습니다.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냐 에서윌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실적에 따라서 보통 움직이는 S-오일,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는 뭐 이제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S-오일이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2분기에는 부진하지만 3분기에는 1년 내에 영업이익이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유 부분에서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상당히 큰 폭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배럴당 2분기에 0.9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 7.9달러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크게 이제 뛰어오르게 되면서 정유 부분의 예상 이익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오일, 이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한번 이제 본다라고 하시면 S-오일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제 S-오일도 S-오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유가 관련된 테마주들도 그렇지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유가 상승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시장이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유가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중국의 경기 상황이 최근 좋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을 그래도 살짝 낮춰놓은 상태였죠. 물가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가라앉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신호가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CPI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기에 더더욱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금리 인상을 여기서 더하는 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이 중국의 경기 상황이 연내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준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래도 최근에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집중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 파월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유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결국에는 유가가 이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약간의 중립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 조금 더 이 비중이 쏠려 있는 그러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금리 인상 쪽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다,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유가 흐름은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FOMC가 지금 이제 약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FOMC에서 과연 이 파월 의장이 이 올라가고 있는 유가에 대해서 과연 이 어떻게 금리 인상과 연관지어서 발언을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엔 또 그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주느냐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끌어올려 주느냐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가의 향방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또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의 방향성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어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시장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관련해서 소비랑 그리고 또 고용 여기만 봤었었는데 이제는 또 유가까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가 관련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연준의 태도 데이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데이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최근에 고용 지표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고용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물가 그중에서도 최근에 연준이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이 에너지 즉 이 에너지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월이 그리고 연준의 이 여러 의원들이 다시 한번 그 연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FOMC에서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최근에 연준 내에서도 이제 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라는 금리 동결을 이제는 어느 정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선언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중립적인 스탠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경제도 튼튼하고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중립적인 이 스탠스로 조금 더 데이터 보고 11월 달에 결정하겠다. 뭐 이러한 스탠스로 이야기를 해주면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뭐 그냥저냥 최근에 이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연내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그 부분은 시장의 충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파월의 이 FOMC 파월의 이제 발언까지도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전략 꾸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또 파월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잘 연결고리 알아듣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